안녕하세요. 나만의 교육자료 디자인하기. 이번 시간에는 구글 플랫폼의 실시간 공유 기능 활용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슬라이드를 협업하여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슬라이드에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구글 플랫폼들은 계정 로그인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 9개가 있습니다. 점 9개를 클릭하시면 각종 구글 플랫폼 앱이 표시가 되는데요. 하단으로 쭉 내리시면 슬라이드라고 노란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아이콘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구글 슬라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구글 슬라이드의 작업물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템플릿 갤러리를 클릭하시면 구글 슬라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템플릿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슬라이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글 슬라이드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서식을 지정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PPT,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파워포인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파워포인트에다가 주소 공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같이 협업으로 실시간 온라인 공유를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 구글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GIF, 움짤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작업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작업물들을 만든 경우에 댓글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 움직이는 GIF입니다. 이것을 올려서 움직이는 그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 버튼이 생깁니다. 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빔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빔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테마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테마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템플릿을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공하는 각종 메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면 슬라이드 열기, 가져오기, 공유, 이름 바꾸기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구글 슬라이드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일에 언어를 들어가셔서 쭉 누르시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옆에는 수정, 보기, 삽입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텍스트 등 다양한 자료들을 기입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서식, 슬라이드, 정렬, 도구, 확장 프로그램, 도움말 등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메뉴들이 있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학생들과 함께 여기 있는 요 한 개의 슬라이드, 이 전체 슬라이드를 여러 명이서 들어와서 동시에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개별로 이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한 후에 구글 클래스룸이나 기타 등등 다른 자료들의 패들렛이나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각종 구글 문서에서 자료를 올리실 때 각 학생 각 사본별로 제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학생 개인이 이 프레젠테이션 하나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고, 여러 명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 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슬라이드를 작업을 할지를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삽입을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를 누르신 후에, 자, 이 슬라이드가 누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김하늘이라는 학생이다. 자, 그럼 이 김하늘이라는 학생은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건 새 슬라이드 추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문서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계속 쓰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누르시고,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복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 슬라이드를 누르신다면 이렇게 빈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김하늘 학생, 자, 이 같은 경우에, 자, 여기는 이제 2번 이수아라는 얘기를 한번 아이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샘플 형식이 지정이 되는데요. 자, 이거를 딜리트를 하신 후에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 자, 그리고 3번 김소리, 이렇게 이제 학생의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학생은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고, 2번 학생 이수아 학생은 여기서 작업하고, 3번 소리 학생은 여기서 작업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작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과제를 공유할 때요, 선생님께서 예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 앞부분에, 자,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쓰시고 공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김하늘, 2번 수아, 김소리. 자, 그러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예시 자료를 지정해 줄 것인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제목 지정을 안 했네요. 자,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학년 2반 슬라이드 양식이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왜 5학년 2반 슬라이드 양식이라고 했냐면, 이 양식을 그대로 쓰면서 다음에 또 작업을 할 때 또 이렇게 학생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게, 자, 이 양식을 만들어 둔 후에 파일을 누르시고 4번 만들기, 프레젠테이션 전체를 누르시면 이렇게 문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5학년 슬라이드 2반 슬라이드 양식의 4번을, 자, 이렇게 5학년 2반 온라인 미술관 만들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4번 만들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의 파일들은 그대로 있고, 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파일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온라인 미술관 만들기를 하면서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캔버스에 삽입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미지를 눌러 보십시오. 컴퓨터에서 업로드도 가능하지만 웹 검색을 통해서 바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경 같은 경우에 자 png 룸 백그라운드라고 해볼까요? 네, png 룸 백그라운드 자 누르시면 자 이렇게 네, 공간과 관련된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삽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삽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액자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을 누르시고 이미지 웹 검색 자 여기서 png 네, alt frame이라고 해볼까요? 액자 네, png alt frame이라고 네, 하시면 이렇게 액자가 나오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자 이렇게 타일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은 벡터 이미지라 그래서 하얀 색깔의 그 배경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들어왔네요. 자 이거는 네, 벡터 이미지가 네, 아니겠죠. 자 이걸 갖고 와볼까요? 네. 자 갖고 오시면 자 이것도 벡터 이미지가 아니네요. 자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삽입의 이미지 웹 검색 자 여기서 이걸 가져와 볼까요? 자 벡터 이미지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데 자 다시 이제 벡터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모자이크가 된 것들 중에 벡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벡터 이미지가 아니죠. 자 다시 웹 검색을 통해서 벡터 이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벡터 이미지가 잘 없네요. 네, 벡터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액자 안에 동영상을 넣어 볼 건데요. 삽입을 누르시고 동영상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바로 넣을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Universal Everything 이라는 작품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Universal Everything. 네. 자, 누르시면 자, 이 작품들이 나와요. 자,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파일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누르시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동영상 파일이 들어와서 액자 안에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을 하나 넣어 볼게요. 삽입을 누르시고 이미지에서 웹 검색 네, png people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people. 자 그럼 사람 모양이 나오네요. 네. 자 png 스튜던트라고 해볼까요? 네, 스튜던트. 자, 학생들이 나오고, 네, people이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png people. 자, 그러면 사람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액자를 감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미술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자 그럼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네,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는 게 되겠죠. 자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 제작된 네, 자료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 자료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나오시는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하신 후에 액세스 권한 제한됨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편집자로 바꿔주십시오. 네. 그러면 링크가 있는 사용자는 이렇게 모두 들어와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댓글만 작성할 수 있게 하려면 댓글 작성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 있는 이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패들렛에 공유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을 어떻게 작성하냐. 자, 댓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 이미지를 하나 클릭을 해서 댓글이라고 타이핑을 치시면 안녕하세요. 이 작품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공유 버튼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편집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익명의 뭐 하마, 익명의 고순도치처럼 누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런 계정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추가를 해주시면 학생 이름으로, 계정 이름으로 뜨면서 작업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간혹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뭐 한꺼번에 뭐가 삭제가 됐다, 그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서 버전 기록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한 실시간 협업 자료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